빙하가 무너져 내립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가뭄, 폭우, 화재, 태풍이 이어집니다. 생태계를 위협하는 기후변화, 인류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이자 지구가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지구를 살리기 위한 노력에 온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온 인류가 마음을 다해 지구의 아픔을 치유하는 아름다운 노력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달라집니다. COP28을 유치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실현합니다. 전남은 한국판 유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탄소 제로 사회로 더 힘차게 나아갑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반으로 저탄소 실천운동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전남과 경남의 노력이 하나 되어 대한민국은 기후 선진국으로 나아갑니다. 탄소 배출의 도시에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새로운 심장으로 동서로 화합하는 지역균형 저탄소 상징이 되는 여수가 세계 저탄소 제로 도시로 앞장서겠습니다. 한국판 그린 뉴딜 실현을 위한 모멘텀,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로 거듭나는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를 향해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전남과 경남, 남해안 남중권에서 성공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제28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남해안 남중권 유치위원회 홍보 채널입니다. 저는 이 채널을 관리하고 있는 탄소사냥꾼 조세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코로나19,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을까? 왜 왔을까?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를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코로나는 어디서 왔느냐?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왔냐 하고 물었더니 박쥐하고 함께 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박쥐에게 물었어요. 박쥐 너는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숲에서 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럼 숲 속에서 잘 살고 있지 뭐하러 여기 와서 이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그러느냐. 그렇게 항의를 했더니 박쥐가 되려 저에게 화를 내요. 이것 보세요. 우린 숲에서 정말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당신네들이 우리를 숲에서 쫓아낸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갈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왔다. 이런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들을 숲으로부터 내쫓았기 때문에 갈 곳 없는 그들이 우리에게 온 거다.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지구의 속살을 마구마구 팠어요. 그래서 화석연료를 마구마구 파내어서 그걸 계속 태워서 지구를 뜨겁게 했습니다. 지구를 온난화, 아주 뜨겁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구가 더워지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극지방에 얼음이 녹을 것 아니에요. 이 극지방에 얼음이 녹으면 우선 해수면이, 바닷물이 많아져서 상승합니다. 해수면이 높아지면 그 다음엔 이게 해안가에 있는 농경지를 침수를 해요. 이 농경지가 침수하면
농사 지을 곳이 없습니다. 그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다시 저 위로 올라가게 되죠. 거기가 바로 숲입니다.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숲을 불태우고 나무를 베어냅니다. 그럼 그 숲 속에 살고 있는 동물들과 그 동물들을 숙주로 삼아서 동물들의 몸속에 살고 있는 바이러스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원인이라는 책을 쓴 저자 데이비드 과먼이라는 분이 한 얘기입니다. 자연은 동물들이 먹이를 먹고 새끼를 낳아 기르는 소중한 삶의 터전이다. 자연이 훼손되고 동물들이 없어지면 그 속에 살고 있던 바이러스들은 어디로 갈까? 동물과 함께 서식지를 잃은 그 바이러스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숙주는 뭘까? 가장 많이 존재하고 가장 가까이 다가오고 가장 많이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을 널리 퍼뜨려 줄 가장 매력적인 숙주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은 우리들에게 달려있다. 몇 년 전 제가 참 재미있게 본 영화가 기억이 나는데요. 관상이라는 영화였어요. 송강호 씨가 아마 주인공이었을 싶은데 저는 그 영화의 엔딩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보고 있어요. 송강호를 찾아온 어떤 여인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송강호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람을 보고 있어. 대부분 사람들이 밀려오는 파도를 보지만 나는 그 파도를 만드는 바람을 본다. 그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는 코로나19나 미세먼지나 사스나 메르스나 이런 인수공통 감염병과 재난들은 지금 밀려오는 파도처럼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것들은 결국은 소멸됩니다. 아무리 거칠고 큰 파도라도 결국은 소멸되죠. 그러나 그 파도를 만드는 바람은 우리가 그 바람을 잡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바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위험은 계속해서 점점 더 위험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보자. 현 상황에서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바람을 잡자는 거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하고 사람들이, 당사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입니다. 자, 기후변화협약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온실가스의 인위적 배출을 규제하자는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1992년도에 브라질 리우에서 처음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95년에 독일에서 처음 제1회 총회가 개최되고 97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교토 어정서 제3차 총회에서 일본의 교토 어정서가 채택이 됩니다. 그 교토 어정서에서 선진국들이 우선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량,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하자. 그런 약속을 하죠. 그리고 2015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커뮤니티를 통해서 제21차 총회였죠. 개발도상국도 함께 참여하는 신기후체제가 완성이 됩니다. 그때 기후체제가 완성하면서 약속한 것이 지구의 평균 온도를 2도점에서 잡자. 2도를 넘어가면 위험해진다. 이런 계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다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서 기후체계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2020년 지난해에 영국에서 열리기로 했던 제26차 땅사국 총회가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었습니다. 올해 말에 영국에서 다시 개최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COP라고 불립니다. Conference of Parties,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현재 이 지구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한번 개최를 하자 하고 제안을 하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남해안 남중권 COP 유치위원회가 그분들입니다. 세계 경제 규모, 우리나라의 현재 세계 속에서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입니다. 반면에 대기오염을 만들어내는 온실가스 배출 세계 7위입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기로는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의 모순된 이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의 국격에 맞는 위상을 찾기 위해서 이 점에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한번 열어보자. 그런 필요성과 당위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총회를 남해안 남중권에서 유치하고 개최하자. 그래서 동서화합과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하자. 이런 의미들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현재 우리의 대한민국의 환경 현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탄소 배출 세계 7위, 탄소 배출량 증가율 세계 1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성과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 참담합니다. 조사를 한 61개국 중에서 58위입니다. 환경 성과 지수라는 것은 더 부끄럽습니다. 전 세계 180개국 중에서 174위입니다. 꽁지예요. 세계 기후행동 분석기관에 있는 게 있어요. CAT로 포함되는 Climate Action Track라고 그러는데 그 분석기관에서 우리나라와 호주와 뉴질랜드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세계에서 가장 무책임한 기후 악당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쪽팔리는 일이죠. 자, 이런 우리나라의 환경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한번 개최하자. 그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이야기. 기후변화 이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의장국으로서의 국격과 위상에 맞는 기후 관련된 선진화된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된다. 그리고 개선된 기후 변화에 대한 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해야 된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환경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최적의 기회로 삼자. 현재 우리나라는 K-방역의 성공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더 그렇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하되 왜 하필 남해안 남중권이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문제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동부 전남과 서부 경남 10개 시군, 12개 시군이 공동으로 유치하고 공동으로 개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화합을 만들고 이 동서화합의 모델을 통해서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헌법적 가치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이 국립공원이 3개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유하고 있지만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거의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대기오염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총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서 배출되는 화석 연료를 아주 극적으로 한번 줄여내자. 정책적인 에너지 대전환의 모델을 만들어보자. 이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현 정부에서 지금부터 추진하고 강하게 밀어가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 지역이 될 수 있고, 그린 뉴딜, 대통령께서 발표한 2050 탄소 중립을 완성하는 정말 핵심 지역으로 구상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쪽 지역에서 이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자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집행부에만 맡겨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걸 위해서는 이 12개 동남아 남중권의 시민사회들이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유치를 위한 시민사회의 실천운동으로 저희들은 나도 탄소 사냥꾼 시민운동을 제안합니다. 나도 탄소 사냥꾼이 되어서 지금까지 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었던 에너지 절약, 탄소 절약 운동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서서 탄소 사냥에 나서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탄소 사냥꾼이 되어서 탄소를 잡기도 하지만은 업소들, 그리고 다양한 업체들을 방문하고 그분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해서 그쪽 지역을, 그 업소를 카본 헌팅하우스, 우리 업소는 탄소를 잡는, 탄소를 제거하는 업소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운동을 계속 이어가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탄소 흡수원을 우리가 확보하자는 겁니다. 이 탄소 흡수원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만은 잘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농업이 그렇습니다. 벼농사가 그렇잖아요. 벼농사를 지으면은 논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도 있지만 흡수하는 이산화탄소가 훨씬 많습니다. 그걸 딱 모아서 그걸 흡수원으로 확보하자. 그리고 보호하자. 또 하나 더 있죠. 연안 지역에서 바다에서 살고 있는 해조류들, 이 해조류들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열대 우림보다 훨씬 많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조류들을 확보하고 보호하고 보존하자. 그런 운동도 탄소 사냥꾼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뭐냐 하면 탄소를 배출한 탄소를 잡는 것도 그렇지만 아예 탄소 배출을 차단한다. 그래서 우리 집을 솔라하우스로 개조한다. 그런 일들을 시작하고, 그리고 또 탄소 사냥꾼 에너지 협동조합 같은 것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풍력단지라든지 혹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를 하고, 뿐만 아니라 투자를 독려하고, 그런 사업이 직접 우리가 뛰어들어서 그 사업을 만들어보자. 이런 것들이 탄소 사냥꾼, 우리가 지금 조성하고 준비하고 있는 탄소 사냥꾼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28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남해안 남중권 유치위원회에서 준비하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반드시 이 총회를 유치해서 환경악당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기에 맞는 기후환경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탄소 사냥꾼 조세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